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9일 경진 네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사관은 좌헌납 유영이 삼성을 용서하고 언로를 열 것을 청하다. 형조판서 이지의 사위로서 삼성에서 상사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날 대궐에 나와 상소하였다. 난신을 주멸하고 간당을 제거한 뒤에야 기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신하로서 인군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언해서 용감하게 간하는 것이요 인주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등의 불충한 죄가 이미 나타나서 대간에서 죽기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진달하였는데 전하께서 너그러이 그 말을 받아들이시니 나라 사람들이 모든 은혜가 의리를 패하지 못하고 공이 죄를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오직 이 한 번의 거조가 난원을 막을 수 있고 언로를 열어 놓을 수 있고 기강을 세울 수 있어 비록 예전의 성주라 할지라도 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도리어 대간 장물을 순금사 옥에 가두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나라 사람들이 작은 연고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감히 간하는 자가 도리어 죄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불충한 자가 오히려 몸을 용납하게 되어 공도가 다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난원이 자라지 않는다 할 수 없으며 얼노가 끊기지 않았다 할 수 없고 기강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홀로 서서 천문에 부르짖는 뜻입니다. 비록 가난에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지류에까지에 미친다 하더라도 갑자기 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극례같이 진남을 해치고자 하는 자이겠습니까? 두세 번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진시로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그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하옥할 죄이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천지 같은 큰 도량을 넓히시고 천지 같은 너그러운 은혜를 내리시어 삼성을 용서하여 공도를 보이시고 언로를 열어소서. 임금이 매우 옳게 여겨서 대간 형제를 석방하여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유영에게도 집으로 물러가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병선 11척이 군산도에서 바람을 만나 파손되다. 충청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수군 첨절제사 노중재와 도마노 송전 등이 병선을 거느리고 바닷가에 내려가 구황할 물건을 채취하고 또 전라도의 왜구를 수색하여 군산도에 이르렀다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 상패하였습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상락 보원군 김사형의 졸기. 김사형의 자는 평보인데 안동부 사람이다. 대대로 귀하고 현달하여 고조 김반경은 첨의 중찬 상락공으로서 문무겸전의 재주가 있어 당시의 어진 재상이었고 조부 김영우는 첨의 정승 상락후였다. 김사형은 젊어서 화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이런 데마다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무진년 가을에 태상왕이 국사를 담당하여 서정을 일신하고 대신을 나누어 보내 각 지방을 전제하게 하였을 때 김사형은 교주 강릉도 도관찰 축적사가 되어 부대를 잘 다스렸다. 경호년에 지밀직사사야로서 대사원을 겸하였고 조금 뒤에 지문화부사로 승진하였다. 대은에 있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조정이 숙연하여졌었다. 여러 번 전직하여 3사 좌사가 되었다가 임신 7월에 여러 장수 재상들과 더불어 태상왕을 추대하여 문화실황 찬성사를 겸 판상서사사 겸 병조전서 응양위 상장군에 승진하고 1등 공신에 녹군되어 분의 좌명개국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12월에 문화우시종에 제수되고 상락백에 봉작되어 식읍 1천호의 실실봉
식실봉 300호를 받았다. 정충년의 겸 판사 헌부사를 제수받았다. 무인년의 별난에 김사형이 조준과 함께 대궐에 나가 백관을 거느리고 적장을 세워 사자를 삼을 것을 청하였다. 상황이 이미 내선을 받으니 녹공이 또 1등이 되어 공신의 호를 더하기를 동덕 정난 정사라 하였다. 건문 황제 등의 등극대에 중국에 들어가 할애하였다. 김현은 12월에 스스로 성만하다고 진달하여 여러 번 직임을 그만두기를 비니 상황이 오랜만에 허락하였다. 김사형이 조준과 더불어 8년 동안 함께 정승 노릇을 하였는데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없이 국정을 전단하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간요한 것으로 이를 보충하여 앉아서 묘당을 진압하니 무리가 의중하였다. 추상이 즉위하자 신사년 3월에 다시 좌정승이 되었다가 이모년 10월에 사임하고 영사평부사가 된 지 달포가 지나서 부원군이 되어 사제로 은퇴하였다. 김사형은 깊고 침착하여 지혜가 있었고 조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었으며 속으로 남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남에게 모나는 것이 없었다. 재산을 경영하지 않고 성색을 좋아하지 않았어 처음 벼슬할 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한 번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니 시작도 잘하고 마지막을 좋게 마친 것이 이와 비교할 만이가 드물다. 졸한 나이가 67세이다. 조회를 3일을 정지하고 좌대부원 윤수를 보내어 빈소에 제사하고 10월을 이원공이라 하였다. 두 아들은 김승과 김육이다. 식음은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려주던 고을로서 그 지역의 조세 일부를 개인이 받아 쓰게 하던 제도이고 식실봉은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려주던 호로서 그 조세의 일부를 개인이 받아 쓰게 하던 제도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30일 신사 네번째 기사 동북명례 황충이 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일 임모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이틀 동안 낮에 보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3일 갑신 첫번째 기사 김희성 등을 대사원 등의 임명 유영을 제외한 대간과 형제로 모두 파직하다. 김희선을 참천의정부사 겸 사원부 대사원을 이행으로 형조판수를 슬미수로 지의정부사를 정류로 판한성부사를 이귀철로 서북면 도순 문찰리사를 유백류 신상으로 좌우 사간 대부를 한옹으로 지사간원사를 허조로 사헌집일을 삼았다. 대간 형조가 모두 파직되었으나 유영만은 형조 정랑에 천직되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일본 전평전이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6일 정해 첫번째 기사 험차내사 한천모가 등이 가져온 황제가 화자를 구한다는 자문. 험찬내사 한천모가 윤봉 이달 김등남 등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길거리에 결치하고 백관이 반송전에 나가 맞이하고 임금은 창덕궁의 인정문에 나가 맞이하여 정전으로 맞아들였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상서 조공이 흥봉한 성지에 너희 예부에서 곧 공문서를 보내 조선국왕에게 알리어 화자를 데려오게 하고 여기서 한천모가를 사신으로 보내어 성지를 구두로 선포하게 하라. 짐이 안남에서 화자 3천을 데려왔으나 모두 우매하여 쓸데가 없다. 오직 조선의 화자가 영민하여 이를 맡겨 부릴만하다. 이래하여 구하는 것이다. 다만 자문 내에 그 숫자를 제한하지 말 것인즉 만일 짐이 숫자를 정하게 되면 국왕이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국왕이 지성으로 짐을 섬기는 뜻을 상하게 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사적으로 한천모가에게 이르기를 황제의 뜻은 어떠합니까 하니 한천모가가 3,400명 선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것들은 종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드디어 맞이하여 광년루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고 각각 안마를 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강계의 곡물인 청밀과 갑주의 곡물인 관갑피를 감면하다. 대개 전과 같이 초피를 체포하여 바치게 하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한 천모가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황제께 아뢰기를 본국왕이 폐하를 위하여 매일 분양하고 성수만년을 빕니다고 하였더니 황제께서 말하기를 조선국왕이 나에게 진실한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황제에게 덕이 깊고 중한데 어떻게 이를 갚을런지. 본국에서는 다만 점화세포만 산출될 뿐이요 몸에 감은 체단사라는 모두 황제가 주신 것이요 앵무새를 주신 데 대한 시로 뜻밖의 일이었소. 만일 황제가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얻어보겠소.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경순궁주의 죽음을 조상하다. 현비의 딸 경순궁주가 흥안군 이제에게 출가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였기 때문에 조상 위문하기 위함이었다. 경순궁주는 태조 이성계의 셋째 딸로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으로 흥안군 이제에게 출가하였다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남편과 두 남동생이 죽음을 당하자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신 윤봉 등이 잔체를 살해하기 위해 대궐에 이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옥은 조훈이 만상군 549명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대간 형조에서 연명으로 민무구 등의 직첩을 회수할 것을 청한 상소문. 소는 이러하였다. 근자의 공신 백간 대간 형조에서 민무구 민무질 및 신극례 등을 불충하고 불경한 죄를 가지고 여러 번 교장을 올려서 죄를 가하기를 청하였는데 민무구 민무질에게 다만 공신노건만을 거두고 자원에 따라 안치하게 하시니 신 등은 가슴을 치며 실망합니다. 생각컨대 불충 불경은 인신의 큰 죄악이요 영교에서 용서치 못하는 것입니다. 민무구 민무질은 불충한 형적이 이미 나타나서 나라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고 신극례는 전하의 친남이 무키한 것을 취하여 찢었으니 불경이 또한 심한데 다만 자원에 따라 안치하게 하시고 조금도 죄를 가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전일의 공신 대간의 청을 굽어 쫓으시어 민무구 민무지를 직첩의 회수하고 법으로 다스려서 그 불충한 죄를 밝히시고 신극례 또한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하여 불경한 마음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소를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8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세자를 따라 입주하는 관원에게 쌀과 배를 차등 있게 주다. 행장을 마련하는 데 쓰게 하림이었다. 완산군 이천우, 우정승, 이무에게 각각 쌀 100석, 정포, 상포 각 100필씩을 종인 사인에게 각각 쌀콩 2석씩을 주고 개성군 이내 제학 맹사성 동지총재 이현에게 각각 쌀 60석과 상포 100필을 종인 각 3명에게 쌀콩 2석씩을 주고 서장관 사간 신상 지비 허조 안물 봉상령 2회 안마 상호군 이공효에게 각각 쌀 10석과 콩 4석 상포 50필을 주고 차례로 사온과 고마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8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유순도 오적 오상명에게 천문을 읽히게 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서북면 행대감찰 이유희의 복명에 따라 여칭 신유정을 귀양 보내다.
유의가 아래였다. 황태감을 맞이하러 온 요동 군인이 의주 촌락에 흩어져 들어가서 우마를 바꾸는데 혹은 강제 매매를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전도, 순문사, 여칭, 의주 목사, 신유정 등이 금지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헌부에 명하여 추역해 아르게 하여 여칭은 함양으로 신유정은 철원으로 귀양 보내고 현임 수령은 볼기를 때려 환임시키고 이미 속산된 자는 자원에 의하여 부처하게 하였다. 황태감은 황음이고 속사는 산직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신극례를 소환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신 윤봉 이달 김등남 등이 성친하러 가다. 고향으로 성친하러 가니 명하여 각각 쌀콩 20석을 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교지를 내려 동서북면에서 처리할 일들을 거듭 밝히다. 사의를 거듭 밝혔다. 서북면의 군사 일은 토관 천호가 전례대로 고찰하고 민간의 일은 단련사가 고찰하라. 동북면 서북면의 우마를 성적하는 일은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물가를 얻기를 탐내어 소유한 우마를 수대로 방매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우마까지 훔쳐서 방매하며 때로는 혹 잡아먹기도 하여 그 배단이 작지 않으니 돈의 우마를 일체 모두 점거하여 화인을 찍어 개적하고 고의로 없앤 우마와 다른 곳에 교역한 우마에 대해서는 그 주인과 강리의 색장이 곧 그 말의 모색을 소재지의 관가에 고하여 성적에 시행하고 매년 가을에 영중에 있는 화인을 관원을 차출하여 각 고을 수령에 붙여 보내어 한결같이 이를 점거해 화인을 찍도록 하고 개적 성적할 때는 언루되어 화인이 없는 우마와 성적한 뒤에 생장한 우마를 다른 곳에 교역하거나 매매할 때 관가에 나와 고하지 않는 자는 그 주인은 죄를 논하고 우마는 관가에 몰수하되 이내의 색장도 아울러 율에 비추어 논죄하라. 색장은 소임을 맡은 담당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내사 김덕과 김수가 고향에서 돌아오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호조참이 구종지를 경사에 보내다. 만상군의 암령 경과를 알리는 자문. 예부에 보내는 자문은 이러하였다. 영락 4년 12월에 흠차천호 김승희 등이 본국에 이르렀는데 가지고 온 자문을 받아보니 도망 중에 있는 인구를 빨리 취해 돌려보내라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준해 의정부에 판부하여 즉시 상호군 신상 박임간 등을 차견해서 풍해도와 동서 북면 강계 이성 갑주 등지에 두루 다니며 이를 수색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영락 5년 정월에 흠차 천호 진경이 본국에 이르러 또 가지고 온 자문에 보니 역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의해 의정부에 행문하여 제차 종부 불영 권훈을 위의 여러 도에 차견하여 이를 재촉해 함께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신상 등이 정보에 의거하면 자임을 받고 각도의 관계 이성의 궁벽한 곳에 종적을 찾아 체포하여 최시명, 김대난 등 369의 병고자를 제외한 각처에서 성명을 고치고 숨어 사는 만상군녀, 유산성 등 남녀 가속 인구를 찾아내어 각 고을에 구금해 놓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가추 정보하니 조음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 장의를 받고 이것에 의거하여 조사해 보니 위의 만상군녀는 원래 소방에 부역하던 인민들로서 지난번에 호발도 고철도 등이 압록강 연변에 와서 노략질해 간 사람들인데 요양 지방에 거주하다가 뒤에 동령이 군정으로 편입되었고 또 일로 인하여 도망가서 스스로 군역에 편입된 자도 있었습니다. 근래의 혁제 연간에 도망하여 본국으로 돌아와서 궁벽한 상곡간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락 5년 정월에 혐차천호 왕등명이 동령의 만상관원과 군민인 등에게 이르는 칙유를 받아가지고 계독함으로 곧
혐의하여 이들을 체포해 사고자 496명을 제외하고 수색해 잡아낸 임천 등 가속 19,920명을 배신 황거정을 차견하여 험차관과 함께 요동도사에 해송해 교부하였고 본년에 계속해서 장보, 김화, 김영 등과 가속 449를 잡아내어 배신 매원저, 장흥수, 장유신을 시켜 세 차례나 요동도사에 해송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또 영락 4년 8월에 이매토 등 69의 사고자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잡아낸 전소금 등 가속 445구를 배신 장흥수를 시켜 암령하여 요동으로 해송하여 요동도사가 이미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지금 전개한 일을 받들어 전술한 일을 말하면 앞서 사고자는 모두 929인데 향리, 김난 등의 공사군호, 이면, 내은백 등 71구를 이외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개품하였습니다. 지금 잡은 만상군녀, 유산성 등과 가지고 온 자문 내에 말한 황불계, 변도리가 등과 그 가속 남녀 아울러 4,129를 6운으로 나누어 김문발, 이추, 강원길, 이상, 박구, 조훈 등을 차견하여 요동도사로 암령 해송하여 교부하기를 끝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사람 수는 또한 사람을 차견하여 나누어 보내 체포하도록 하여 만일 찾아낸다면 곧 별도로 해송하겠습니다. 참조하면 위의 군정 가운데 처음에 만산하던 때에 어찌 사고가 없었겠으며 또 다른 지방으로 간 자가 없었겠습니까? 만일 주다를 입어서 성자께서 은혜를 내리신다면 소방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만산군녀는 명나라에서 도망쳐온 조선으로 나온 옛 고려의 인민 가운데 아직 소환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고 고려 우왕 때 호발도의 침입으로 명나라 양지방에 끌려갔던 고려인과 여진이 있는데 혁제연간에 조선으로 도망쳐왔으나 명의 요구에 의해 수차에 걸쳐 소환되고 남은 사람들을 말한다. 호발도는 여진의 추장이고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그 세력권을 넓히기 위하여 활동하였으나 나중에 명나라에 항복하여 명의 세력을 잇고 고려 우왕 8년 1382년과 9년 1382년과 1383년에 고려의 동북면에 대거 침입하였는데 이성계에게 격퇴당하였다. 혁제연간은 건문제다. 태종칠육 14권 태종 7년 8월 11일 임진 5번째 기사.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 강사덕이 외적의 방어 대책을 건의하다. 강사덕이 외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렸는데 이러하였다. 대마도 외인 여미다라 비고시라가 와서 말하기를 그 섬의 외적들이 공모하기를 조선에 가서 장사하여도 욕망에 차지 않으니 우리 배를 수리하여 가지고 변방을 침략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다 합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많지 않은 병선이 정박한 곳에 불우의 틈을 타서 갑자기 이르면 혹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빌건대 요해철인 각포의 병선을 모아 그 변에 대비하소서. 태종칠육 14권 태종 7년 8월 1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한 천모가가 대궐에 나와 채단 이 두 피를 바치다. 태종칠육 14권 태종 7년 8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세자로 하여금 인소전에 출석 별제를 행하게 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태평간에 가서 김덕, 김수 등을 전송하다. 두 사람에게 저 마포 10필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6일 정류 첫 번째 기사. 김승주를 동병면 병마 도절제사에 임명 왕구아에게 대해 묻다. 여흥부흥군을 김승주로 동북명 병마 도절제사 겸 여흥부윤을
안노생으로 개성유사 부유후 겸 경기도관찰사를 밖으로 의주 목사를 삼았다. 그때에 동부면 도순문사 이직이 영흥부윤을 겸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김승주로 겸하게 하여 전적으로 군사를 맡아 왕구와의 핍박에 대비하게 하고 이직은 도내를 순행하면서 군사와 민사를 겸하여 다스렸다. 부유후와 경기관찰사는 본래 서로 겸하지 않았었는데 유후사가 조잔하기 때문에 관찰사로 하여금 겸하게 하여 자신의 공업을 편하게 한 것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6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내사 김덕 김수를 숭례문 밖에서 전송하다. 돌아오다가 장이동 봉궁에 가서 영선하는 것을 두루 살펴보고 드디어 인덕궁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의안대군 이화, 영안군 이양우, 완산군 이천우, 청평군 이백강, 성승린, 이무 등이 시연하였다. 상황과 주상은 경순 공주가 죽었기 때문에 모두 육선을 들지 않았었는데 이날의 소선으로 그치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8일 기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8일 기에 두 번째 기사 속육전 수찬소를 설치하고 진산부원군 하윤으로 관장하게 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8일 기에 세 번째 기사 해원정에 나아가 격구를 구경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한 천모가에게 잔치를 베푸다. 임금이 한 천모가에게 이르기를 황대인과 왕구와 대인의 직질이 누가 높으오 하니 대답하기를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러면 왕대인이 어찌하여 황대인을 존경하오 하니 대답하기를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왕대인이 어찌하여 야인 지면에 와 있소 하니 대답하기를 군사를 억어하여 변방을 순시하고 또 사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검주령을 내리다 사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신 한 천모가가 관향인 김제에 가다. 서천군 한상경이 반행하고 의정부가 한강에서 전송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22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송도의 영빈관을 모방하여서 문 밖에 새로 모화루를 짓다. 문신에게 명하여 각각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바치게 하니 성승린이 모화로 이름을 짓도록 하였다.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루의 액자를 쓰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귀경길에 역참의 모든 닭개를 매에게 먹인 희천군 김우의 죄를 청하다. 김우가 강계 도병마사를 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매를 가진 것이 많아 30여 년이나 되니 지나는 9년의 참역에 닭과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헌부에서 그 죄를 바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우는 공신이니 비록 금한 것이 있어도 죄를 가할 수 없다. 9년의 수령 참로의 찰방 각역의 승에 이르렀으는 오직 김우의 말만 따르고 한 사람도 법에 의거하여 금지하는 자가 없었으니 참으로 죄줄만 하다. 헌부에서 마땅히 탄핵하여 아뢰라.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25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외적이 비인현과 목포에 침입하여 배 한 척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다. 5사람을 죽이고 5사람을 사로잡아 갔다.
태종칠육 14권 태종 7년 8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봄, 가을의 중월에 부시하는 법을 시행하다. 권근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영예 문 춘추관사 하윤, 지 춘추관사 권근, 예문관 대제학 성성인 등이 각 관각 제학 이품이상과 더불어 예문관에 모여 시, 표 두 글자를 내어 시직, 산직, 산품이야 문신으로 하여금 각각 사가에서 지어서 3일 만에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예조, 정랑, 윤회를 불러 명하기를 육대어는 사무가 번잡하여 시를 지을 겨를이 없으니 특별히 짓지 말게 하라 하였다. 관각 제학 이상 가운데 문신 시표에 입격한 자가 30인의 차례를 정하여 아뢰니 예조참이 병계랑이 제일이고 성균, 사성, 윤, 회종, 봉상부령, 탁신이 다음이었다. 이때부터 매양 봄, 가을의 중월을 당하면 상례로 삼았다. 부시하는 법은 봄, 가을, 중월의 시직과 산직에 있는 산품 이하의 문신으로 하여금 시와 표를 지어 바치게 하여 이것으로 30인의 입격자를 뽑는 제도인데 이것은 관리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일종의 중시 제도와 같은 것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26일 정민 첫 번째 기사. 정성 성승민과 이무가 각도의 개수가는 문무를 겸전해야 한다고 아뢰고 사람을 첨가하다. 각도의 개수가는 마땅히 군사와 민사 두 가지 일을 겸전한 사람으로 시켜서 사변이 일어나면 각각 영내의 병졸들을 거느리고 곧장 방어에 나가도록 하소서 하고 인하여 쓸만한 사람의 성명을 써서 바쳤다. 임금이 손에 단자를 쥐며 보고 정승들은 홍유룡을 아는가? 무인년의 별난에 마침 외임에 있었는데 난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왔었다. 얼마 뒤에 인하여 유배되었다가 그 뒤에 내가 다시 불러 기용하여 지금 안주 목사가 되었다. 그의 무죄가 비록 탁월하지는 않으나 군사, 민사 두 가지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무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청간 사람을 가리키며 유습은 무죄가 탁월하고 구 성량은 다음이고 윤하는 새로 나온 사람이나 장래에 쓸만하다 하고 전 판사 오완의 이름에 이르러서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성승린과 이무가 말을 합하여 칭찬하였다. 오완은 탐호하고 무죄가 없었으니 일찍이 성주를 맡았으나 치적이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고 또 밀성의 수령관이 되었을 때도 시군의 총패와 사졸이 이반하였었다. 지금 군사가 민사 두 가지 일에 겸전한다는 청거에 참여하게 된 것은 특히 이무의 족속이고 성승린의 아들 성발도의 인친 때문이었다.